안녕하세요. 네, 주정고수 송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좀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의 흐름들 나와서 참 네, 다행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그 시장에 많이 그 어떤 악재가 됐던 첫 번째 FOMC 관련된 이슈나 이번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두 번째 요인이 되고 있는 또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유가 천연가스도 지금 다시 원점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외환 시장까지 안정화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단기적 관점일 수 있지만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낙폭 가대했던 업종군, 섹터군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여기에 동반해서 결국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책주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제목은요. 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안도넬리, 아포카드의 실적주, 그리고 신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1월 달부터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좀 힘들게 했던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결국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단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17일 날 나온 FOMC 통화정책 결과에서 이 불확실성 요인이 좀 해소됐죠. 그 이전보다 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긴 했지만, 이미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됐다 보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을 일단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됐던 부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네, 일단 재료가 소멸됐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실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러시아가 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들, 그래서 부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연결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이제 흐름에서 보게 되면 어, 돈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생각보다 또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기반되지 않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한 경우는 다시 원점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수요나 어떤 실적 기반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 어떤 변동성의 급등이지만 다시 원점으로 내려온다는 거,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제 쭉 그 정리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쫙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먼저 반영됐었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 나온 뉴스만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소비자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부분이 있었고요. FFC 통화 정책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그걸 통해서 원자재 가격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 원 달러 또 하락하고 있고, 변동성 지수 하락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안도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단기 낙폭 가대주, 그리고 신정부 정책 테마주가 이런 관련된 업종군들이 이제 주목받을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나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장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불안감이 있지만 시장은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거고, 그런 이유에서 자신감이 생겼던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FOMC 통화정책의 관련된
부분도 또 여기에 작용했죠. 일단 그래서 저가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또 이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30선을 이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오미크론 때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발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다시 30을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비스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0 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을 상당히 겪을 수가 있는데 일단 23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시장이 이미 이제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안도넬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유가의 그 흐름만 이제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원달러 환율하고 유가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유가도 한번 급등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원점으로 좀 내려왔고요. 예, 그런 가정의 귤적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이게 시장에는 이렇게 부담이 줬던 이제 원자재가 그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마지막에 그 일단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어, 이제 한 차선이 생기게 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1200, 그 1100원대 사서 1200원을 팔게 되면 바로 100원의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반대로 한 차 이익이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 투자자의 그 관문이 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도 다 어떤 투기 세력들입니다. 원자재도 다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단기 한 달 만에 130% 정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90% 하락했습니다. 90%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돈은 이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특히 투기성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단 천연가스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납폭 가대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근거 자료를 한번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버텼던 그 소재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니켈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니켈 가격이 보시게 되면 거의 거의 100% 이상의 그냥 직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머물다가 이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그 소재주라든지 셀 기업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주가도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관련된 기업이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더 내려오고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이미 FMC에서 향후에 올해 6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이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악재 요인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은 10년물 그 국채금리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14까지 올라가는데 향후 흐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0을 넘어갔을 때 그때 그 흐름에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이제 금리를 저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아직 0.25포인트를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아직 저금리 상태라는 점.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네, 일단 시장 이야기 잠깐 이렇게 하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시간이 또 지체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내용으로 가지고 이어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안도넬리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동안 이제 나포 가대주들이 올라간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결국은 나포 가대 실적주가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예, 실적주이면서 이 정부 정책주하고 연결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추려서 이게 그래픽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과거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 보게 되면 가장 그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시장이 있고요. 네, 자본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게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쪽이 상당히 강했죠. 수소하고 뭐 풍력 예,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일단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면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벤처 그 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그 정부 때는 일단 바이오 기업들 육성 정책이 있었고요. 그런 정책면이 있으면서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었고, 결국은 이 벤처하고 연결돼서 본다면 여러 기업들이 많이 연결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인데 예, 아신 것처럼 원전에다가 함께 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원전하고 수소 관련주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음, 네, 일단 5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따 한번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전에 그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 반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 정책을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풍력하고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 수소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 원전을 넣어서 이걸 통해서 친환경 정책에 이제 그린 수소로 가자.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새로운 정부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것 같다. 원전하고 수소, 네, 원전하고 수소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인수위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중심으로 지금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제 정책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이제 이 결과 쪽은 이제 수소 쪽이 되겠지만 그 중간에 이제 원전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종목군도 많이 있죠. 예, 한번 대표적인 뭐 원전은 뭐 두산 중공업부터 연결되고 여기 또 연결되는 게 이제 태양광하고 그러니까 같이 간다 말씀드렸죠. 아까 방금 전반적으로 다 태양광, 풍력, 원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전이 주도하면서 수소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성 첨단 소재부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드웹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되는 거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제 그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애교 정책이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미국 방문해서 했던 애교가 있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게 딱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네, 일단 이제 그 소형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정책이 있었고 또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하고 자동차를 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관련주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애교 관련해서 애교 정책주들이 아마 주목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연결돼 있다는 거, 애교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5G 뭐 양자 퀀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신비 인하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통신비 인하보다는 이제 5G하고 4G, 6G, 5G하고 6G를 통해서 새로운 IT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거기에 또 안철수 위원장도 이쪽 IT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도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바이오 헬스도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 아직은 차례가 아니지만 차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반도체, IT 반도체 로봇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대 메가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부분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이건 이제 서러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수출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 연결해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건설, 원전, IT주에 대한 수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 있고요. 아까 그 부분 5대 메가 트렌드에서 더해져서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아마 이 산업도 육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5G, 6G 통해서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이 부분들이 많이 연결점이 좀 큰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있죠.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바이오 관련 5대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육성 정책을 펼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시간에 다 이제 이 부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시간차를 두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 납폭 가대주 중에서 한 종목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네, 이, 뉴스에서 하나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사업, 네,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메타 쪽으로도 연결점이 있죠. 그래서 로봇하고 메타, 그 정부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하고 이 로봇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연결점이 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로봇하고 메타, 그러니까 그 삼성이 로봇 이제 시제품을 출시할 일단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픽스에서 지금 실적으로 인력을 좀 뽑는다고 하는 이제 이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도 전반적으로 이 삼성이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이전에 페이스북, 네, 메타 같은 이 회사도 일단 애플도 그렇고요. 다 지금 이제 SR기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를 다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로봇하고 연결점이 있고 이 메타버스 쪽, 그러니까 SR 기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기기를 좀 일단 지금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곧 출시한다고 했고요. 지금 메타라는 미국 회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올인을 했죠. 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봤을 때는 일단 나무가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이번에 예, 나무가 그 실적 나온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예, 좀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네,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좀 흑자전을 했는데요. 적자를 보이다가 좀 흑자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OIS라고 그래서 손떨림 방지 부품들이 이제 중저가폰에도 좀 투입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회사를 아까 이제 SR 기기, 메타버스하고 연결되고 로봇하고 연결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결국은 이 회사가 3D 센싱 카메라 쪽, 네, 이 3D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거리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물이 있는지 이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상 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D 센서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거리를 측정하고 여기에 가상 물체를 또 구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니게 되면 이전에 센서로만 이게 로봇 청소기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진정한 로봇이라면. 네, 그래서 로봇 그 관련해서 쓰일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도 쓰일 겁니다.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결점에서 향후 네, 어떤 이제 그 성장성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OIS 손떨림 부품들이 중저가폰에도 어,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성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예, 하락했다가 한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라면 만약에 쉬어가는 구간들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증권사의 그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싼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으로 이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제 끊어친다면 이렇게 이제 전고점에서 그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대응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붙으면 더 이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올라오면 분할해서 볼 필요 있겠고 아래 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 이제 200일선의 흐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1선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최근 저점 나이 때는 좀 지켜가야 되겠죠. 네, 다음, 네, 그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납북 가대주로 보고 있는 게, 음, 네, 최근에 지금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 그 반도체 그 경쟁사, 키옥시아가 낸두 쪽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회사였는데요. 이제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라인이 오염되면서 향후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내용도 보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SSD, 이제 파이슨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SSD, 이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만드는 저장 장치가 이제 SSD죠.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서버에 저장 장치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말하기를 이번에 3D 랜딩 그 플래시 쪽이 오염돼서 지난번에도 2월 초에도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번 또 지진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5월 달 중순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예, 낸드 시장이 타이트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낸드 관련주들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네,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네, 아마 그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그 관련 그 가격들 보게 되면 이미 한번 제가 PPT를 연결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미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그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플러스 요인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고 주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낸드 가격은 고정 가격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현물 가격도 한 전반적으로 한 4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봤을 때는 낸드 쪽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흐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일단 SK하이닉스 이 관련해서 또 화요일 날 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반등한 것처럼 일단 낸드 쪽에 대한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고정 가격이 이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네, 현재 그 현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네,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 네, 지금 어느 정도 가격들 지금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도 캐파에 따라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치가 이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향후 시간이 갈수록 이익 레벨이 커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납포가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동진 세미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쪽에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네, 어, 네, 소재를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포토 레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떤 공정이냐면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60%를 차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반도체 A4에다가 그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이 회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 개 만들어져 그 복잡한 구조 있었는데 그거를 회로로 그려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콘덴서도 집어넣고 그려서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층층마다 이렇게 단을 쌓으면서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쌓으면서 회로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라는 이렇게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갤럭시 S22 관련 발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애플이 설계를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그 그 어떤 칩에서 상당히 이제 앞서 좀 그전에는 삼성이 뒤쳐져 있는데 지금은 따라잡는 그런 부분까지 와 있는데요. 네, 일단 관리가 말씀드린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정상에 이제 어, 포토레이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우리가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빗으로 싸서 그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일일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빗으로 회로에 대한 그려진 거를 그냥 빗으로 싸서 층층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소재 포토 레이스 그 소재를 이렇게 일단 공급해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빗을 쏴서 예, 그 부분만 남기거나 여기처럼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있고요,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빛을 쏴서 빛을 싼 부분만 남기거나 아니면 빛을 그 받지 않는 부분만 남기거나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공정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일본이 그 수출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주지 않기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죽이려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국내 그 소재주들이 또 더 개발을 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진 세미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낸드 쪽, 낸드가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낸드. 그래서 낸드의 이 회사는 이제 낸드, 3D 낸드 쪽에 관련된 포토레시스트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EV용 쪽도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여기 낸드 쪽인데 D램 쪽도 일단 테스트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실적이 성장에 대해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연결을 보게 되면 일단 이번에 그 실적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늘어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 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4분기에는 이제 400억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한 30%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3월 달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SSD도 잘 팔리고 있죠. 네. 낸드를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만든 게 SSD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실적주라는 점도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저번에 올라갔던 그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게 이제 제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제 나노 신소재하고 연결해서 봤던 게 뭐냐면 나노 신소재는 제가 작년 일단 여러 개 알려드리고 나서 100% 이상 올라갔었는데 이게 CNT 그 도전제죠. 쉽게 말해서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주전자재료가 주로 갔던 부분이 실리콘 응급제죠.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NCM 계열의 배터리 성능을 높여주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실리콘 응급제인데 이게 실리콘이다 보니까 부풀어 올라오죠. 실제 근데 이거 CNT 도전제가 투입되게 되면 이걸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다 있는데요. 일단 동지 세미캠은 음극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볼트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고요. 네, 지금 공장 증설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나포 과대주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그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이니까요. 실적으로 부담 없이 분할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와서 BH라는 기업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나포 과대 측면이 너무 강했죠. BH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이제 F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주고객사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중고사 리포트 가지고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BH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성수기가 가장 이제 하반기가 성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출시할 경우 뭐 하드웨어적인 스펙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때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애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억 5천만 대 정도 이상 팔게 되면 상당히 실적이 레벨업 될 것 같아요. 만 3억 대 될 경우에는 지금 2억 한 5천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125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이 한 6,700억 정도 수준 되니까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있고요. 또 경쟁사가 이제 삼성전기인데 이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기 때문에
55에서 점유율이 한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낙폭 과대인 이 종목인데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주가가 현저히 싸다는 거죠. 이 부분이고, 일단 1분기부터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플 아이폰 SE 버전이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지금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비수기에도 일단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폰이 잘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서 일단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팔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또 좀 단가값이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BH.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보시게 되면 일단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4천 원 구간. 근데 올해 그 판매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라올 경우 만약에 한 2억 5천만 대 이상 팔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이렇게 연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 대 이상 팔리면 3억 대까지 팔리는 경우에는 더 새로운 신고가가 열리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하단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성원산업에 대한 종목군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수렴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제 사업을 합니다.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에 관련해서 이런 화학 NCC, ECC 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첨가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롯데케미칼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온 재료가 많이 가격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송호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 관련된 NCC, ECC 기업들의 증설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점이 여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연간 지금 나온 거 보면 글로벌 증설이 한 6에서 7%, 그리고 2023년도 4% 정도 증설을 이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업사이클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판가를 인상한 부분이 4분기부터 좀 반영되면서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상하기를 한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 안 되거든요.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해 본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을 좀 연결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는 작년에는 이제 180억 벌었는데 이번은 4분기에는 366억이 100% 상당히 비수기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털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흐름에서 더 업사이드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밀차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23,400원, 500원 선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호황기 정도로 연결을 보았을 때는 만약에 IT 산업 쪽이라든지 올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되면서 호황기가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28년도 고점이 32,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한번 여기도 중지적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한번 좀 체크를 또 해드렸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만큼 그 전에 말씀 좀 드렸지만
일단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크잖아요. 지금 SK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다 미국 쪽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새로운 우리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그 어떤 당선자가 이제 만날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공급받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이 2차 전지 이 부분에서 연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활성화 장비 쪽이라든지 지금 4분기에 오니 PN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좀 상당히 이제 4분기부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니 PN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트 모양을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실적 성장에 기대감이 있었다가 한번 이제 장비주들의 그 수주 산업이 매출이 늦게 잡히면서 내려왔었죠. 다시 바닥을 잡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배터리 3사들이 투자를 2025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의 흐름인데 돌파할 경우에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원유 P&E 같은 회사도 있고 뭐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오늘 이제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코인테크는 제가 이제 9월 달에도 9월 말에 알려드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음, 거의 이제 큰 이 관련해서 상승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한번 갔던 종목은 또 세력들이 또 관심 있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기회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코인테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수주 그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동화 설비가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수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를 다 세 군데를 다 가지고 있어요. LG, SK, 삼성 이렇게 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어, 올해 그 큰 폭의 수주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최대 규모 2배 정도의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릇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란 점. 예. 그리고 잠정 실적에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말에는 1200억 수준이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게 한 1600억, 1700억 정도. 그래서 LG에 통해서 40%, SK 30%, 해외 기업의 30% 정도 이렇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회사가 탑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하고 또 시너지효과 2차 전지 소재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탑 머티리얼 관련된 그 소재 기업하고 통해서 뭐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서 또 이제 4분기에 좋아졌는데 1분기에도 일단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기적으로 납폭 과대 내려와 있는데 일단 타이밍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여기 관련해서 이 자리 저점 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 이 자리 21선 내려가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21선이 이제 중요한 리스크고요. 뭐 올라올 경우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일단 납폭 과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프로모션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그 특강 이제 3탄 자이언트 밸류 특강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3탄을 준비했고요. 음, 2탄은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뭐 조선주라든지 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이렇게 좀 움직였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은
또 구도는 잘 잡고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보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상승기에는 또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이번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일단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려간 부분에서 일단 올해 안에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일단 출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일단 네, 라이브 방송으로 또 진행합니다. PC, 모바일 좀 가능하고요. 3월 24일 날 진행하고요. 바쁘신 분들에게는 이제 녹화하고 또 복습할 수 있도록 녹화 영상, 또 PDF 파일, 전자 문서를 또 제공해 드리고요. 또 동일하게 그 유료 서비스 2개월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 교육 8강도 드리고 있다는 점, 이게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 점, 33만 원이 2개월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의 유료 서비스하고 거기다 특강을 더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가입 ALS는 이제 1688-1436이고요. 네, 여기 옆에 있으니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역대급 수출에 대한 실적 성장주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 한 40개 종목이 한 거의 뭐 급등이 대부분 나왔죠. 뭐 100%뭐 이렇게 전후로 막 나왔는데 그 실적 성장주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그 보여드린 부분에서 뭐 과거에 제가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더 올려놓은 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심텍이라든지 심텍도 제가 저점에서 다 여러 번 공개를 해도 실적 성장주의 수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어요. 심텍부터 뭐 SL,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도 많죠. 덕산 네오록스 다 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이제 등에업고 가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적당히 올라가면 되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문제된 거죠. 예.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제품이 11,000원 되면 그만큼 원자재 가격 올라간 만큼의 더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먹고 가는 게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또 같이 올라갈 때는 또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갭이 멀어져서 문제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또 소비 교체 관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보너스 강의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입 금액은 이제 33만 원이고요. 1688-1436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엔 최근 1월 달 그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제 수익률이 이제 작년에 수익률이 138% 정도 이어갔고요. 그래서 두 자리 수익률 좀 추구를 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제가 좀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을 펼치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도 한 26% 이게 수익 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계좌 수익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든 구간도 있었고 올해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5번의 급락장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한 번, 그 2번 연달아 받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일부 이제 쭉 캡처해야 한 내용들이거든요. 실적으로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다시 팔았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저점 확인하고 그래서 50% 이상 그렇게 수익을 좀 거뒀던 전략도 세웠었고요. 이게 다 손실 이게 마이너스 다 포함된 내용인데요. 제가 가능한 다 대부분 이제 수익 실현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장 때문에 이제 흔들릴 때는 제가 여러분들 또 멘탈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쭉 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뭐 한 종목당 26%니까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뭐 70%, 50% 나오는데 그래서 적어도 막 20개 이상만 나와도 이제 계좌 수익률은 한 60%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위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정부 그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저는 그 일단 리오프닝 쪽과 연계해서 내수 일단은 내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뭐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 에너지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5대 트렌드에 대한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이번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핵심적인 게 원전하고 이제 건설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네, 일단 1차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미국에 방문해서 소형 SMR 그 정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정 부분에서 막 일단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단기적인 관점이 일단은 그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이제 많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건설주 중심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아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여당 그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에서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임기 내에 250만 호에 대해서 수도권은 한 130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관련된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흐름에서 보면 일단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수주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LN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 러시아 쪽 뭐 연결 뭐 그 수주가 연결된 점이 있어서 반도폭이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봤을 때는 성장은 해외 쪽 수주가 연결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캐시카우는 국내 그 주택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다 대부분 말씀 많이 드시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대형주에서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지만 중장기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좀 진정되면 원자재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 나온다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부정적 우려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을 더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해외 수주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주택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 빨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뀐 주요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원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수혜주라는 이제 리포트 내용이고요. 유가도 이제 회복되면서 왜 그러냐면 유가 회복되면 이제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책상의 공급 증가하고 원전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건설자도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은 130만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 확대한다는 점에서 네, 다시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결국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형 SMR 그 관련된 사업하고도 이제 협력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국내 그 원전 관련해서 그전에 이제
30기 중에서 18개를 시공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원전 정책 시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전방위 산업에서 주택, 원전, 풍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건설을 연결해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중대보업 뭐 이런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제 바닥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조정이 지금 올라갔다 조정 나왔고 200일선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어느 시점에 또 이렇게 저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할에 대한 영역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분할 더 내려올 수도 있죠. 21선까지. 그래서 네, 전략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조정이 나왔을 때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를. 네. 현대건설이고요. 만약에 전에도 뭐 시멘트라든지 뭐 건자재도 다 연결되죠. 시멘트 같은 기업들도 연결되고 레미콘 사업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레미콘. 네, 이때 같이 올라온 이유 같이 건설 사업 같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가까운 레미콘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의 물량도 연결되고 소형주 쪽하고 연결되면 유진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축은행도 있고 계열사에 그 연결 이익에도 개선될 것 같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진 기업하고 또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소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리오프닝 될 경우 리오프닝 주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리오프닝 상황에서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편의점 사업도 연결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명품하고 이런 면세점 사업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신세계 같은 기업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SJ, 그러니까 소형주 관련해서는 SJ 그룹 관련해서 지금 이제 최근 그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 한번 나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취해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등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소형주고요. 네, 특히 연결해서 보시면 네, 어, 네, 칼골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네, 브랜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캥거루 모양의 그 브랜드인데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브랜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제 그 쇼핑하러 가시게 되면 이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아이들 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있고요. 네,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 될 경우에는 이제 의류 관련주들 뭐 물론 그 만든 회사도 있고 판매하는 회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이 털 어라운드 했는데 그 주한 부분이 이제 의류 쪽이었거든요. 수입 의류 쪽, 명품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이제 트렌드가 좀 이쪽 그 명품이라든지 사치품 쪽으로도 연결점이 있는 건 부분이고 또 이제 향후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이럴 경우에 유통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J 그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브랜드 칼콜 브랜드가 58%, 칼콜 키즈가 칸골 키즈가 이제 22% 이렇게 브랜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매출의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좋아지는 모습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64%좀 좋아지고 있고요.
매출도 34%.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저번에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번 올라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21선 이렇게 잘 체크하고 간다면 또 예, 조정 어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경우 예, 전 고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들이 움직인다면 이제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연결점도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렸고요. 음, 네,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이제 반등의 흐름들을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이제 반등의 흐름들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에 또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짧게 먹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결국 저도 작년에 이제 길게 보고 갔거든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도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음, 올해도 힘들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 또 해서 여러분께 또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이번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좀 감시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네, 특강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유료 서비스도 받으시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